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군구타 최숙입니다. 이대 교수입니다. 두 분 혹시 식사는 하셨나요? 안 먹었죠. 그래서 굶겨놓고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배고파 죽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촬영 끝나면 뭐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교수님은 뭐 끝나고 뭐 드실 거예요? 뭔가 좋은 걸 사주실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저는 사실은 라면 좋아합니다. 라면. 아, 라면이요. 근데 사실 교수님 정도면 미슐랭 가이드에서 나오는 데가 뭐 여기 어디 있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맛집 줄줄이 깨고 계시는 편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대로 좋고요. 저는 바쁠 때는 결국은 이제 빨리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거. 그게 이제 근데 언제 뭐 여기 제작팀이나 뭐 대표님 이런 걸 챙겨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다루는 콘텐츠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작품들이잖아요. 요즘 보면 이런 콘텐츠들이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소개할 콘텐츠도 콘진원이라고 그러죠? 콘텐츠 진흥원, 문체부 산하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작품들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제 예전에는 정부 지원 콘텐츠 그러면은 다큐멘터리, 그것도 아주 심각한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예능, 웹 예능, 드라마, 뭐 영화 그리고 실감 미디어 뭐 정말 다양한 장르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죠. 이번에 소개할 콘텐츠 주제는 음식이었는데 요즘엔 음식이 단순히 먹는 걸 넘어서 문화나 감성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진짜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 또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런 게 그냥 인사가 아니고 네. 친근함의 표시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교수님 그러고 보니까 여행을 혹시 가면 이거 꼭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음식 있으세요? 저는 이왕이면 그 현지에 가면 현지 로컬. 관광지 가면 뭐 대표로 있는 막 간판이 있는데 이런 데 말고 진짜 그쪽 지역 분들이 먹는 음식 있잖아요. 그거를 좀 챙겨서 먹는 편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편이에요. 그 현지 음식이 조금 독특하다고 하더라도 시도해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데 네. 예, 오늘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번 회차는 먹는 얘기만 할 것 같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 좀 들고 오셔가지고 보시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음식과 관련된 콘텐츠를 소개해 주시기로 했는데 두 분 어떤 콘텐츠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는 네. 사실 아주 자신 있습니다 오늘. 소울푸드라는 웹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그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웹 다큐라고 하셨는데 저는 웹 예능입니다. 그러니까 고민 식당이라는 컨텐츠인데요. 이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음식보다는 고민에다가 포커스를 좀 더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두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얼굴을 안 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려진 거죠. 안 본 채로 고민을 나누고 상담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매개가 되긴 되는데 결국은 이야기가 중심인, 사람들 얘기가 중심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썰풀기 순서를 먼저 정해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가위바위보로 정해보겠습니다. 피디는 버벅. 가위바위보! 네. 오호, 한번 비켜가시네.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 네, 오늘은 교수님 먼저 썰풀기를 진행해 주실 텐데 그 전에 먼저 미션을 하나씩 뽑아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어느 분이 먼저 뽑아주시겠어요? 제가 오늘은 순서를 이쪽으로 양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일이시죠? 그러면 사양 않고 네, 뽑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뽑았습니다. 사실 한 개 남아있으니까 뽑는 건 아니라 그러셨는데 자, 보겠습니다. 네. 10초 안에 땡땡땡 들어가는 음식을 5개 말하기. 전 음식 이건데 이름을 내는 거네요. 지난 회차에 그 기억이 막 날라 그러네요. 마탱이 뭐 이런 거? 마탱이? 평소에 좀 잘 알고 있던 누군가보다
처음 만난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털어놓는 게 더 쉬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거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런 적 있죠. 어디 옷 사러 갔다가 점원이랑 갑자기 수다를 떨게 될 때도 있고. 아, 그렇지. 네일 아트 같은 데 가면 아. 거기에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말을 막 이렇게 시켜주시고 어. 거기서 힐링을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처음 보는 분인데도 공감을 서로 많이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 저도 뭐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거 타면 택시가 처음 뵙잖아요. 근데도 막 얘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어쩌면 가까운 사람한테 오히려 말하기 어려운 그런 고민 같은 게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술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고민 식당이 바로 그 특징을 이용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서로를 모르는 두 사람이 벽을 사이에다 두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짠. 네, 반갑습니다. 짠. 얼굴은 못 보는데 대신 음식이 같아요.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 각 회차마다 다양한 카테고리 고민 가진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일하고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10대에서 20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청춘들의 얘기, 뭐 회사 대표하고 신입사원의 시선 차이, 뭐 아무튼 이런 다양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각자 입장에서 솔직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의외로 예상치 못한 위로, 조언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기는 총 10개 에피소드니까 20분이 나오는 거죠. 네. 재밌네요. 아주 서로를 사실 모른다는 점도 그렇지만 오히려 벽이 있다는 게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얼굴 마주보고 밥 먹는 것보다 벽이 웹 예능 고민식당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미션을 수행하셔야 하는데요. 음식의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보고 무슨 사진인지 맞히셔야 하는데 시간 제한은 30초입니다. 계속 맞출 수 없는 그런 것만 내고 이런 건 아니죠? 패스하셔도 됩니다. 근데 3개 이상 맞추셔야 돼요. 시작!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진짜 뭐냐 이거? 약간 저기 먹고 싶지 않은데? 생선 같은 생선 아니야 비늘. 만두 피인가? 뭐지? 아니 몰라 통과 이거 단팥빵 단팥빵 아닌가? 해삼 멍게 해삼 이런 류 아니야 이거? 아니네. 땡. 30초가 종료되었습니다. 아이고 네, 이런.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소울푸드입니다. 교수님은 소울푸드라고 한다 하시면은 그런 할 만한 음식이 있으실까요? 뭐 해외를 다녀보고 이러면서 뭐 이런저런 음식 먹어봐도 결국은 우리나라 음식, K푸드 요걸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하나만 고른다 그러면은 여러 개가 다 섞여 있어서 안 질리고 영양소도 골고루 들어가 있고 저는 오히려 김밥이 실제로 해외에서 김밥 열풍이 또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소박해 보이지만 김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교수님은 소울푸드가 뭡니까? 김밥은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김밥 안에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고. 국물만 없죠. 국물. 네, 국물만. 네. 예, 아무래도 뼛속 깊이 한국인인데 제가 한식을 가장 자주 먹고 찾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음식을 하나 말하시라고. 네, 뭐 굳이 얘기하자면 한식 중에서 네, 없다? 저는 사실은 한식을 가장 자주 찾고 먹게 되지만 애플파이를 사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뼛속 깊이 한국인인데 애플파이로. 네, 그렇죠. 아주 딱 밸런스가 맞네요. 네. 그러면 이 소울푸드라는 그 프로그램이 뭐 제목이 벌써 느껴지지만 그런 어떤 뭐 영혼의 음식 뭐 이런 얘기를 다루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음식이 주인공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음식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또 주인공이 되는 거죠. 총 8편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음식이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뭔 얘기인지를
듣지 않으면 설명 안 들으면 좀 모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앉아 있는 우리 PD들이 사실 좋아하는 양꼬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양꼬치를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그냥 맛있는 중국 음식. 양꼬치엔 찡따오. 그죠. 소울푸드에서는 이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족의 삶이나 문화까지 조명을 합니다. 요새 사실 먹방이니 쿡방이니 음식을 소재로 하는 콘텐츠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먹고 잠깐 휘발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이주해 와서 양꼬치 식당을 하게 되기까지의 어떤 조선족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에 담긴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들까지 포함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이 양꼬치가 내 인생을 바꿔놨어. 여파분이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양꼬치예요. 저도 어렸을 때 중국에서도 많이 먹었어요. 역사나 어떤 정체성까지도 포함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제작진의 노력이 보이는 그런 콘텐츠라고 할 수 그러니까 말 있습니다. 그대로 단순하게 음식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 음식이 가진 의미까지 탐구를 하는 거니까. 그럼 8회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음식은 8개입니까? 이렇게 총 8편의 에피소드에서 각각의 그 음식들하고 음식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사실은 살국수는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정식는 식당에서는 안 팔잖아요. 이 빤새우는 저한테는 추억이 음식이에요. 조선족들이 이걸 퍼뜨렸죠. 양꼬치를. 이 양꼬치가 내 인생을 바꿔놨어. Frikadelle is very similar to kimchi jjigae for a Korean person. It's like very homey and it brings you back to Denmark if you have it abroad. I am a adoptee chef now cooking Korean food in Korea for the first time. 이제 북한의 간편식인 두부밥, 한국 화교들의 짜장면,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명란젓 이런 식의 음식들이 소개되는데 여기 이제 재밌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각 음식마다 그 음식과 함께 해온 어떤 사람들의 삶과 문화적인 배경이 담겨 있어서 이렇게 단순한 미식 콘텐츠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적인 요소가 또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 다큐라 쓰고 인물 다큐라 읽는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데 음식이라는 게 단순하게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그 음식 먹는 사람들의 역사, 감정 이런 게 담겨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그 설명해 주신 것만 들어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남북이 명란젓이 뭐 차이가 있나요? 예, 그게 젓갈이 뭐 다 그렇지.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한과 북한의 명란젓에는 아주 흥미로운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한에서는 명란젓을 이렇게 최대한 짜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감칠맛을 이렇게 강조하는 반면에 북한은 이거를 사실 북한 음식은 좀 그렇게 짜지 않다 이러잖아요. 예. 근데도 이 명란젓을 잘 보관하고 싶어서 아주 짜게 만드는 특징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우리나라 탈북민들이 처음에 남한에 왔을 때 명란젓을 먹으면 이거 너무 싱겁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같은 음식인데도 그럼 뭔가 방식도 다르다라는 걸 듣기만 해도 알 것 같은데. 네. 분단 이전에 조선에서는 어떤 이렇게 발효를 위해서 소금을 절여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었는데 그렇죠. 여기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요새 이렇게 덜 짜게 저염으로 그렇죠. 먹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부드러운 맛을 내는 쪽으로 변화를 하면서 뭐 보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용이해졌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북한에서는 여전히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짠맛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음식 주변에서의 환경과 조건까지 다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명란젓 하나 가지고 진짜 분단 역사가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소울푸드라고 하는 그 다큐에 다 담겨 있다. 네, 그렇죠. 단순한 음식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과 정체성 이걸 이제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뭐 입맛 돋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먹을 때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뭘까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하면서 음식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네. 네, 다큐멘터리 소울푸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도 미션 수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10초 안에 시금치가 들어간 음식 5개 말하기 시작해 볼게요. 준비, 시작! 시금치 무침, 시금치 된장찌개, 시금치 통닭, 그 다음에 시금치 잡채, 그리고 시금치밥. 아니 시금치밥, 시금치 통닭은 뭐야? 아 시금치 통닭은 아니, 뭐 시금치를 다 제가 넣어서 먹을 수 있겠지. 어디서 봤어요. 그 제재가 먹는 시금치 통닭 컨텐츠를 제가 본 적이 있다고요. 차라리 그것도 김밥 이런 정부 내가 이해를 지원을 하겠는데 했는데. 시금치 통닭 이거는 그냥 갖다 맞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제가 증빙 사진을 한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금치 밥 네. 평소에 드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네. 예, 제가 증빙 자료를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하려면 하겠지 뭐. 아 시금치 통닭은 진짜로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소개해주신 콘텐츠 정말 잘 들었는데요. 쉬는 동안 진행한 스탬프 투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텝 4명이잖아요, 4명. 아, 그 너무 그렇게 밝히지 마세요. 40명만큼 일하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두근두근두근. 궁금해, 궁금해. 2대2로 동점이셨는데요. 뭐야, 미션을 못 지켰다는 거야? 뭐야? 여기에 무슨. 미션 성공 여부를 반영한 오늘의 우승자는 대표님이십니다. 시금치 통닭? 아, 시금치 통닭. 시금치 통닭, 시금치 와, 밥이 시금치 이겼다는 겁니까, 통닭. 지금?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쉬는 시간에 제가 아, 잠깐만, 이제 정리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오늘 우승자라는 거. 짚고 넘어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서 음식과 관련된 웹 콘텐츠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많은 콘텐츠들 중 두 작품을 굿 콘텐츠, 굿 타이밍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요새 현대인들이 고민이 많지만 실제로 뭐 어디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상대 찾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정신건강하고 심리건강 뭐 이런 것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서 지금의 어떤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과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컨텐츠 그런 생각에서 뭐 고민을 한번 나눠본다라는 이 시도 자체로도 위로가 된다. 그래서 전 지금 꼭 필요한 그래서 굿 타이밍 컨텐츠다 라고 해서 고민식당을 골랐습니다. 네. 저는 소울푸드라는 이 콘텐츠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둘러싼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다양한 국가에서의 음식을 소개하면서 음식 하나에 이렇게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가 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또 요새 일상적으로 먹게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만한 굿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오늘 녹화하면서 소울푸드보다는 시금치 네.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몸에 좋고 맛도 좋고 좋은 시금치 같은 우리 콘텐츠 굿 콘텐츠 굿 타이밍 저희 굿콘굿타 좋은 콘텐츠 발굴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굿 타이밍 컨텐츠, 굿 컨텐츠 발굴해서 이어서 또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회차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시금치. 아 진짜. 봐봐 있어 진짜? 나 볼 거야. 시금치 통닭은 뭐야?